야, 너 몇 살이냐? 28입니다. 뭐? 28. 야, 이 아저씨 봐라. 강원도 화천 제10기계화보병여단 신병교육대 훈련병 박지우는 28세. 동기들보다 평균 56살은 많은 늦깎이 군인이었다. 대학교 졸업 후 취업 준비에 어머니 병간호까지 하느라 군 입대가 계속 미뤄졌다. 결국 이 나이에 입대한 그는 첫날부터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훈련소 생활관에 입소하자마자 김태석 병장이 다가왔다. 잔뜩 군기를 잡은 얼굴로 말하며 지훈의 머리와 어깨를 툭툭 쳤다. 형님, 여기 왜 오셨어요? 애들 학교 가는데 교감 선생이 따라오셨네. 뒤에 있던 오진우 상병도 한마디 거들었다. 아니, 저분은 훈련병이 아니라 조교 아냐? 아채영 봐. 비만 훈련소 출신 아니야? 웃음이 터졌고 지훈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뚱뚱한 체격과 주름진 눈가, 그리고 어색한 군복. 그는 그 공간에서 너무나도 이질적인 존재였다. 처음에는 그냥 견디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가혹행위는 매일같이 반복됐다. 밤마다 지훈의 침대 밑에 낙서를 하고 기상시간보다 30분 일찍 깨워 군장 정리를 시키고 실수 하나만 해도 전체 기합을 주며 지훈이 형 때문에 다 죽는다는 말이 따라붙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사건이 터졌다. 취침 점호가 끝난 뒤 김태석 병장은 갑자기 생활관 불을 켰다. 박지훈 훈련병 앞으로 나와. 지훈은 조용히 앞으로 나갔다. 모두가 자는 분위기 속에서 그는 무슨 일인가 싶어 긴장한 얼굴이었다. 어이, 늙은 신병. 내가 그렇게 군기가 빠졌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리고 김태석은 말없이 자신의 군화를 벗더니 그걸 지훈의 머리에 던졌다. 이거 닦아. 치약으로. 손으로. 순간 숨이 멎었다. 지훈은 그대로 굳어버렸고 다른 훈련병들은 눈을 감은 채 이불 속에서 벌벌 떨었다. 누군가는 똑같이 당할까봐, 누군가는 불똥이 튈까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샤워 시간에는 수건을 빼앗기고 PX에서는 일부러 줄에서 밀쳐지며 욕을 먹고 훈련 도중 넘어져 다쳤을 때조차 조롱을 받았다. 아저씨는 군대가 아니라 요양원으로 가야 하는 거 아냐? 너 군번줄이 아니라 주민등록증 걸어야겠다. 웃음 속에 섞인 멸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공기. 지우는 그 속에서 스스로를 눌렀다. 참자. 엄마가 보고 있다. 절대 말하지 말자. 괜찮은 척 해야 한다. 어릴 때부터 그는 누군가에게 부담 주지 말자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 그 누군가는 언제나 홀로 자신을 키워낸 엄마였다. 어머니는 군복무 중이던 장교 출신이자 현재는 대한민국 여성 최초의 기계화보병 여단장 장정의 준장. 국방부에서도 손꼽히는 강단 있는 지휘관으로 불리며 군 내부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별 하나였다. 지우는 누구보다 엄마를 존경했지만 동시에 가장 말 못할 존재이기도 했다. 약한 모습은 보여줄 수 없다. 그게 그녀의 아들이라는 자존심이었다. 그러던 중 지우는 어머니에게 한 통의 편지를 썼다. 엄마, 나 잘 지내고 있어. 동기들이랑도 잘 어울리고 밥도 잘 먹어. 여기 사람들 생각보다 따뜻해. 걱정하지 마. 하지만 그 편지를 읽은 장정의 준장은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지훈이는 거짓말을 못한다. 근데 이 편지는 너무 과하게 밝아. 그리고 며칠 후 예정에 없던 면회 신청서 한 장이 부대로 접수된다. 신청자 장정희. 소속 육군 제3기계화보병사단 예하 여단. 계급 준장. 그리고 그날 부대 정문에 별 하나가 직접 도착한다. 장정혜 준장님, 저 여기 면회 신청하신 거 맞으십니까? 그래요. 훈련병 박지훈, 제 아들입니다. 경계 근무를 서던 하사가 긴장된 얼굴로 정문을 바라봤다. 누가 봐도 위풍당당한 여군 장교.
제복 어깨 위엔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다. 대한민국 여군 최초의 기계화보병 여단장 장정희. 그녀가 직접 훈련소에 나타났다. 원래 장군은 사적인 사유로 신병 면회를 하지 않는다. 특히 자신이 지휘하는 계통이 아닐 경우 더욱 그렇다. 하지만 정희는 예외였다. 아들이 보낸 편지에서 뭔가 지나치게 꾸며진 느낌을 감지했기 때문이다. 동기들과 잘 지낸다.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잔다. 너무 이상했다. 지우는 원래 힘든 걸 숨기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그런데 이 편지에서는 감정이 지워져 있었다. 그녀는 아들을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아 사전 연락 없이 면회를 신청했고 생활관 앞까지 인솔된 후 조용히 말했다. 저기 화장실 좀 쓸 수 있을까요? 조교는 당황했지만 준장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 정희는 생활관 옆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귀에 익숙한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렸다. 으윽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녀는 멈춰 섰다. 창문 밖 열린 틈 사이로 보이는 장면. 아들이 바닥에 엎드려 있고 2명의 병장이 그의 등에 올라타 있었다. 정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한 명은 군화를 신은 채로 지훈의 등에 무게를 실었고 다른 한 명은 그의 허벅지를 발로 누르고 있었다. 입에는 욕설이 섞인 말들이 오가고 지훈은 이를 악문 채 아무 소리 없이 참고 있었다. 그 모습은 정희가 20년 전 여성 초급 장교 시절 처음 배치받은 부대에서 자신이 당했던 모멸감과 똑같았다. 여자 주제의 장교라고. 야, 이건 그냥 모형이야, 인형이야. 그때 느꼈던 무기력함, 분노, 그리고 꾹 참고 속으로 삼켰던 눈물. 그 기억이 지금 아들의 얼굴과 겹쳐졌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당장 문을 박차고 들어가 이 병사들을 질책하고 싶었다. 하지만 장정희는 엄마 이전의 현역 장군이었다. 감정으로 움직였다간 그 순간 모든 게 별의 권력 남용이라는 말로 매도될 수 있다. 아들을 구하려다 오히려 아들의 군 생활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었다. 그녀는 애써 몸을 돌렸다. 하사님, 조용히 좀 다녀갑시다. 면회는 안 해도 됩니다. 예? 훈련병이랑은 그냥 서신으로 연락할게요. 기록 안 남기고 조용히 처리되도록 부탁합니다. 그날 밤 장정희는 육군 참모본부 내부망에 로그인해 병영 인권팀 담당 법무관에게 암호화 메시지 하나를 보낸다. 10기계화 여단 신병교육대 내부 비위 의심. 가혹행위 정황 포착. 비공식 정보 수집 협조 요청. 준장 장정희. 그리고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지훈아, 넌 지금 모르겠지만 엄마가 작전을 시작했다. 장정의 준장은 그날 이후 다시 부대를 찾지 않았다. 대신 움직이기 시작했다. 참모본부 인권법무관, 육군 감찰팀, 군사경찰 정보망까지.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전방위적인 정보 수집이 시작됐다.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장군으로서 끝을 보자. 그녀는 그렇게 결심했다. 그 사이 훈련병 박지우는 여전히 침묵 속에서 견디고 있었다. 김태석 병장과 오진우 상병은 기회를 보아 일과 중에도 지훈을 타깃 삼아 괴롭혔다. 예비군 조끼 세트를 다 혼자 나르게 하고 식사 시간에 늙은이 먼저 먹으세요라며 조롱하고 밤에는 생활관 청소를 혼자 도맡게 했다. 지훈은 말없이 받아들였다. 그는 무너지지 않으려 했고 그저 지나갈 일이라며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그 괴롭힘에는 단순한 장난 이상의 악의가 숨어 있었다. 군 내부 감찰 정보에 따르면 김태석 병장은 전과 기록이 있는 병사였다. 입대 전 폭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고 입대 이후에도 후임을 괴롭혀 징계성 이동을 당한 전과가 있었다. 하지만 상부 보고서에는 언제나 똑같은 말만 적혀 있었다. 군기 확립 차원의 지도 과정. 개인 간 갈등 해결 중 오해가 있었음.
실제로 그가 이전 부대에서 괴롭혔던 병사 중 하나는 자대 배치 직후 자해 시도를 했고 결국 병원으로 이송된 뒤 전역 처리됐다. 그런 그가 다시 이 신병 교육대에 배속된 이유는 체력 좋고 말 잘 듣는다는 이유 하나였다. 그에게 훈련병 박지훈은 최적의 타깃이었다. 늦깎이 입대, 덩치 크고 눈에 띄는 외모, 게다가 누가 봐도 방어적인 태도와 조용한 성격. 오진우 상병은 김태석의 하수인이자 묵인자였다. 언제나 태석 뒤에 서서 웃으며 조롱에 동참했고 필요할 땐 내가 말렸어요. 식의 태도를 취했다. 이들은 단순히 노는 수준이 아니었다. 힘과 공포를 무기로 생활관 전체를 통제하고 있었다. 그 사실을 군 인권참모는 조용히 장정희에게 전달했다. 준장님, 해당 병사에 대한 비공식 정보는 확보했습니다. 단독 행동보단 감찰 요청을 하시는 게. 하지만 장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이요. 조금만 더. 증거와 진술이 하나로 묶일 때까지 기다립시다. 그녀는 급할수록 신중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군대라는 폐쇄적 공간에서 별이 움직이면 모든 것이 조심스러워진다. 사건을 해결하러 갔다가 오히려 무마되거나 왜곡되는 경우도 다반사다. 그 아이들이 왜 내 아들을 괴롭혔는지 그 배후까지 드러날 때까지 난 지켜볼 겁니다. 며칠 후 신병교육대 내부 상담실에는 익명의 제보가 한 건 접수된다. 박지훈 훈련병 말고도 다른 2명이 비슷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말 못하고 있습니다. 김 병장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같은 날 밤 생활관에서 기묘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김태석 병장은 갑자기 지훈에게 다가와 말했다. 박지훈, 너 요즘 말이 많다더라. 지훈은 당황했다.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는데 누가 무언가를 흘렸던 걸까? 그날 밤 지훈의 침구 밑에는 찢어진 사진 한 장과 낙서가 남겨져 있었다. 엄마가 별일해도 넌 그냥 엑스밥이다. 지훈은 결국 처음으로 편지를 찢었다. 더는 밝은 척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같은 시각 장정의 준장은 방에서 하얀 군 장갑 한 쌍을 꺼내 들고 있었다. 그 장갑은 자신이 처음 소대장을 맡았을 때 후임 여군이 성희롱 피해를 겪고 자살했던 날 그녀가 들었던 장갑이었다. 그녀는 그날 이후로 다짐했었다. 약자는 방치되면 죽는다. 지켜보는 건 방관이고 침묵은 공범이다. 이제 그녀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준장님, 감찰 승인 떨어졌습니다. 사단장님 지시로 오늘부로 신병교육대 정기점검 명목의 특별조사에 착수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장정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직접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군 인권감찰팀과 헌병대 소속 조사관들을 정기감찰이라는 이름으로 투입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점검이었지만 안에서는 이미 목표 인물과 구역이 정조준돼 있었다. 제10기계화 보병여단 신병교육대. 갑작스럽게 나타난 조사관들의 등장은 병사들에게 충격과 혼란을 안겨줬다. 이거 뭐야? 진짜 감찰이야? 누가 고발했대? 생활관 곳곳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누구는 PX 물품 누락 때문이라고, 누구는 장군 아들이 당한 일 때문이라고 수군댔다. 김태석 병장은 처음엔 덤덤한 표정을 지었지만 조사관이 본인의 개인 물품함과 침상 주변을 샅샅이 수색하자 얼굴이 굳어졌다. 병장 김태석, 개인 스마트폰 제출 바랍니다. 제가 왜요? 정기 전수 조사입니다. 부대 규정에 따라 명령에 따르세요. 그의 스마트폰은 비밀번호를 걸어둔 채 조사관에게 넘겨졌다. 그리고 곧 디지털 포렌식 담당관이 사진첩에서 확인한 영상 파일 하나. 훈련병을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군장을 든 채 10분 넘게 팔굽혀펴기를 강요하는 장면. 웃고 있는 오진우 상병의 모습. 그리고
뒤에서 촬영하고 있던 김태석의 얼굴. 그 영상 하나로 가혹행위의 물증은 확보되었다. 같은 시각 내부 조사팀은 생활관 동기 5명에게 개별 면담을 실시했고 그중 3명은 눈물을 흘리며 진술했다. 저도 맞았습니다. 솔직히 말 못했어요. 보복당할까봐. 지훈이 형만 당한 게 아니에요. 걔네는 몇 달 전에도 다른 훈련병 괴롭히다가 조용히 넘어갔어요. 중대장님이 아예 그 사건 보고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진술은 부대 지휘 계통의 방조와 묵인까지 드러냈다. 조성우 중령. 신병교육대의 지휘관이자 훈련병 전체를 관할하는 책임자. 겉으론 카리스마 넘치고 유능한 장교였지만 진짜 정체는 문제 발생 시 문서 누락으로 덮는 무책임한 간부였다. 그는 감찰이 시작되자 곧바로 장정의 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장님, 솔직히 우리 같은 사람들끼리는 좀 이해해 줍시다. 젊은 애들 지도하는 과정에서 조금 실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실수요? 장정희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훈련병을 밟고 웃던 병장을 그게 교육이라고요? 솔직히 이 사건 조용히 덮읍시다. 별님 아들 문제니까 더 커지면 서로 좋을 거 없잖아요. 그 순간 정희는 모든 확신을 얻었다. 이 부대는 문제가 아니다. 시스템이 썩었다. 며칠 뒤 군 공식 보도 자료가 올라왔다. 제10기계화 보병여단 신병교육대 병영 내 가혹행위 발생. 감찰 결과 총 6명의 피해자, 2명의 가해자, 1명의 지휘 책임자에 대한 징계 절차 착수. 뉴스엔 실명이 나오지 않았지만 지휘관 교체가 결정됐고 김태석 병장과 오진우 상병은 군사법원에 회부됐다. 그리고 내부 보고서 마지막 장에는 이 문장이 적혀 있었다. 해당 사건은 장정의 준장의 비공식 보고에 의해 감지 및 착수됨. 현장 개입 없이 전 과정에서 원칙과 절차를 따름. 장정희는 홀로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덮으며 속으로 말했다. 이제 내가 아들에게 할 수 있는 복수는 끝났어. 병장 김태석, 상병 오진우. 2사람은 병영 내 반복적 가혹행위, 폭력, 협박 혐의로 군사재판에 회부된다. 현재 수감 중이며 군 검찰의 정식 기소가 진행 중이다. 장정의 준장은 보고서를 내려놓았다. 지휘관실 한가운데 정적이 감돌았다.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분노와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엄마로서가 아니라 장군으로서 이 상황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아들이 당한 모욕과 폭력, 누군가라면 단번에 감정적으로 폭발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장정희는 달랐다. 그녀의 방식은 절차, 법, 원칙을 따라 이기는 것이었다. 군사경찰은 가해 병사들의 휴대폰과 공용 태블릿에서 다수의 가혹행위 영상과 대화 내용을 확보했다. 심지어 그들은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군 생활의 맛 좀 봐야지라며 비공식적으로 벌칙이라 부르던 괴롭힘을 조직적으로 공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 하나가 추가로 드러났다. 부대 내부 간부 몇몇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인했으며 문제가 될 경우 지휘관은 모르는 일로 하자는 회유 문자도 확보된 것이다. 이로써 부대는 더 이상 단순한 폭력 사건이 아닌 조직적 방조와 은폐가 얽힌 구조적 문제로 전환됐다. 지휘관 조성우 중령은 직무태만, 보고 누락, 병영관리 소홀의 책임으로 징계위에 회부됩니다. 장정희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마땅한 조치입니다. 그녀는 회의실을 나서며 군법무실 간부에게 한마디를 남겼다. 누군가의 군 생활이 누군가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도구가 되어선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걸 외면하는 간부는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는 감찰팀으로부터 사건 종결과 관련된 설명을 들었다. 그는 말없이 듣고 잠시 고개를 떨구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렇게 된 게 엄마 덕분이죠?
감찰 간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아니라 장군님이었지. 이제야 알겠어요.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군지. 지훈의 눈엔 복수보다 더 깊은 존경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몇 달 후 제10기계 화보병 여단의 신병 교육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야, 박지훈. 너 이번 구보 1등 했더라며? 형이 진짜 운동선수처럼 달리더라니까. 예전 같았으면 늙은 신병이라며 조롱받았을 지훈은 이제 생활관의 중심 인물이 되어 있었다. 말수는 여전히 적었지만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는 조용한 리더십이 있었다. 지휘관도 바뀌었다. 새로 부임한 대위는 병사 개개인과 자주 대화를 나눴고 생활관에는 정기 상담 제도와 고충 접수함이 설치되었다. 무엇보다 병사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지우는 자대 배치를 앞두고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다. 엄마 아니. 준장님. 그땐 왜 아무 말도 안 하셨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참는 게 아니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였죠. 그리고 그게 진짜 강함이라는 걸 이제야 이해했어요. 편지 봉투를 닫고 창밖을 바라보던 그는 문득 어머니가 면회도 없이 조용히 다녀갔던 그날을 떠올렸다.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돌아갔지만 모든 것을 바꿔놓고 있었다. 며칠 뒤 장정의 준장은 조용히 사표를 제출했다. 이제 내가 설 자리는 여기까지다라는 생각이었다. 누구보다 강했던 그녀는 끝내 엄마로서의 소임까지 다 마친 후 조용히 군을 떠났다. 그녀가 남긴 별 하나는 단지 계급이 아닌 정의와 용기의 상징으로 기억될 것이다.